예, 오늘 뉴스탑10은 이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거세지고 있는 코로나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밤사이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가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1,212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빠르고 독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고 있어서 더 큰 걱정인데요.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겨울의 3차 대유행 이후 최대의 숫자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2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연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주점, 미용시설 등이 밀접한 지역이 수도권 환자가 매우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유행 확산 시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 심각합니다. 코로나. 이 소식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그러니까 작년 초 코로나 발원 이후 광복절 집회발 2차 유행, 그리고 지난 겨울 1240만 명으로 3차 유행 이후에 가장 많은, 그러니까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네. 근데 보면 여기 그래프가 급격하게 가팔라진단 말이죠. 갑자기 확진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그 올 봄부터 초여름까지 우리가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 그 느슨해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백신을 맞긴 시작했지만 1차 접종자가 한 30% 정도, 2차까지 그 접종을 완료한 비율도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70에서 90%는 여전히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백신을 맞는다는 어떤 착시 현상 때문에 조금 느슨해진 사회적 분위기가 있고, 두 번째는 경제 때문에 정부가 고민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데 그 균형이 어떨 때는 조금 심각하게 불균형이 된 상태라서 신뢰가 조금 떨어진 면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이번에 수도권에서 유행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수도권은 인구 자체가 많고 굉장히 밀집돼 있고 그다음에 활동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가는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느 정도 대응을 했는데 지금 유행하는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는 잘 대응을 못하는 그런 측면도 다 엮여져서 이렇게 갑자기 좀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1차, 2차, 3차를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지금 4차 대유행은 수도권 지역에서 발병한다는 거, 그 다음에 굉장히 그 활동량이 많은 2030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은 2030을 위주로 퍼진다는 것 등등 감안하면은 굉장히 1, 2, 3차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강남역 주변의 선별진료소에 길게 늘어진 줄이 보이고 있어요. 이제 시민들도 다시 걷잡을 수 없이 확산세가 있는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고 저렇게 지금 길게 오늘 줄을 늘어선 장면들도 포착이 됐는데요. 김경호 교수님, 저하고 화면 한번 다시 보시죠. 사실 이 1, 2차 유행 때는 뭔가 꼭지점으로 좀 뭔가 가팔라지는 느낌이 조금 완만했다면 이번에는 갑자기 6, 700명대에서 갑자기 1000명대로 뛰었다. 그러면 앞으로도 내일, 모레도 계속 1000명대를 유지하는 건 이게 좀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일시적인 증가세라고 보기에는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감염 확산 양상이 특성으로 봤을 때 억제될 만한 요인이 전혀 없다. 그리고 저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그동안 찾아내지 못했던 숨은 감염자들이 많은 전파를 확인하면서 증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던 특히 전파력이 높은 알파 변이라든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에 의한 지금 확산세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한다면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김 교수님, 여기 전체 1,200명 넘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이 1,000명 가까이 육박하고 경기도, 서울, 인천 이렇게 500명, 300명대로 나눠져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델타 바이러스, 인도발 델타 변이가 꽤 빠르고 독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해외 유입 사례 중에 5명 중에 1명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델타 변이가 좀 늦게 확인되고 있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인도를 비롯해서 영국 그리고 주변의 동남아 국가 델타 변이가 거의 우세종이 되면서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국가에서는 많은 중증 환자, 사망자를 이미 많이 낳고 있고요. 예. 해외 유입 환자에서 상당 부분 이미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역수칙 준수가 소홀히 하거나 밀폐되고 밀집한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특히 감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될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집단 감염 부분 특정 그 규모의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확진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총 48명, 영등포구 특히 여의도 증권가, 직장가를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 15명, 성동구학원 14명인데 이게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백신도 뚫을 정도로 독하고 빠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일단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는 일단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해외마다 좀 엇갈리는 분석이 있지만 예. 2차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에 64% 내지 80%까지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2차 접종이나 1차 접종으로 끝내는 얀센까지 모두 접종 완료를 한 비율이 11%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차 접종만 하신 경우에는 특히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감염 예방 효과가 3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분들 중심으로 또 예방 접종을 한 번이라도 맞지 않으신 분들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겠고요. 예. 다만 예방접종을 현재 나온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시게 되면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갈 확률은 매우 줄어들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잘 맞게 되시면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확산세 감염 예방을 꺾는 것은 예방접종이 지금 미비한 상태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 델타 바이러스가 빠르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무더운 여름이 되다 보니까 실내에서 에어컨 키는 건 필수인데 에어컨을 통해서 더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이게 4차 유행, 이 파장이 클 거다 이런 해석과 전문가들의 시각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알파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에도 이전에도 특히 이제 밀폐된 여름 환경에서 특히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타고 우리가 비말 전파는 한 2m 정도밖에 비행을 안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작은 비말 같은 경우에는 더 멀리 퍼질 수가 있어서 같은 공간에 있는 분들을 모두 감염시킬 정도로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염력이 높았는데 지금 알파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더 감염력이 높고 조금만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바로 감염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쇼핑센터나 음식점 이렇게 밀폐된 학원 이런 데서는 조금이라도 밀폐된 환경 내에서 그 같은 실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순식간에 감염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성이 높고요. 처음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성에 대해서 이제 CCTV 분석을 했을 때 굉장히 사소한 접촉으로 스치기만 했는데도 감염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믿지 않았는데 지금 많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굉장히 사소한 접촉만으로 특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로 감염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감염될 수 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서도 지금 집단 감염이 있어서요.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 코로나가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세훈 서울시장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1년 반 넘게 온 국민이 고통과 희생을 강매하며 유지해온 방역의 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인내와 노력을 결집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학원, 음식점, 카페, 노래방, PC방의 영업주와 종사자들께 선제 검사 명령을 발행합니다. 심야 시간대 이동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운행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좀 발빠르게 나선다. 앞서 저희 화면에도 많이 나갔지만 선별진료소에 길게 줄을 선 시민들의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반면 김주국 교수님, 야외 음주 적발되고 특히 이 육군 3사관학교에서는 마스크도 쓰지 않는데 삼겹살 파티를 했다. 이게 좀 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1년 6개월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지쳐있는 상황들도 충분히 알겠고요.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동안 어떤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당히 많은 답답함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듣고 이러니까 상당히 좀 느슨해진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육군 사관학교에서는 노마스크로 삼겹살을 할 정도의 상황이니까. 근데 제가 다시입니다만 20, 30대 같은 경우가 이제 무증상 감염 같은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전파력이 높은 거고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보니까는 900만 명 인구 중에서 500만 명이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2,800명 정도가 지금 확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20, 30대들이 좀 이 부분과 관련된 절제와 자제가 필요하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다 봐왔지만 우리가 저희 확산이 너무나 크게 됐을 때, 대유행이 됐을 때 대부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저희 위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또 거기다가 또 경제가 멈추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뭐 답답함은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피해 방역을 지켜왔던 가정들이 분명히 있고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좀 자제하고 절제해서 좀 작은 어떤 구멍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파의 속도와 확산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제발 좀 이런 방송을 듣고 좀 20, 30대 같은 경우 특히 좀 자제하는 분위기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일단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를 지금처럼 유지하되 상황이 안 잡히면 가장 강력한 단계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김부겸 총리의 목소리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국 확진자의 85%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시 한번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방역 조치 강화를 통해서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만약 2, 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국무총리가 꽤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근데 김경호 교수님, 물론 뭐 상황을 좀 지켜보고 경제가 급격히 또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1,000명이 넘었다. 그러면 당장 격상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일주일을 지켜봤는데요. 지난주에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적용하려다 갑자기 연기를 한 지가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예. 아마도 2, 3일을 더 지켜봐도 확진자 증가세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선제적인 조치를 강화를 한다고 해도 이것이 실제로 확진자 감소세로 나타나기까지는 최소한 열흘에서 2주가 더 걸리기 때문에 아하. 그때까지 우리가 2,000명, 4,000명까지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루하루 빨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사회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선제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일단 일주일간 기존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할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빨리 거리두기를 격상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도원 의원님. 네네. 뭐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검토하겠다. 김부겸 총리 이 말인데 다음 화면을 바로 만나볼까요?